어쩌다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동네 목욕탕에서 따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저쪽에서 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나도 평생 헌신짝처럼 살았지 뭐. 그 말이 참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오래 먼지 쌓인 상자를 누군가 불쑥 열어버린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내 68년의 인생 중 48년이나 된 결혼 생활을 한꺼번에 되짚어오게 만들었으니까요. 헌신짝, 신던 신발, 이제는 낡고 쓸모없어진 물건,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정희 씨는 착해서 오래 참아서 그 집안이 굴러간 거예요. 하지만 전 몰랐어요. 그게 제가 잘해서 유지된 집인지 아니면 제가 참고 입 다물어서 겨우 붙들고 있던 집인지. 저는 20살부터 분식집을 했어요. 시장 어귀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남편 기태 씨는 버스 회사에서 근무했고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김밥을 말고 애들 학원비를 벌고 시댁 제사 준비까지 하고 제 삶은 나란 사람 없이 굴러갔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받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기태 씨는 늘 무뚝뚝했고 그저 당연한 듯 제가 하는 일을 받아들였어요. 말은 적었지만 불만은 많았고 가끔은 술에 취해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대하듯 말하던 사람이었죠. 밥이 왜 이 모양이야? 김밥이나 말던 사람이 집안일은 엉망이네. 나 혼자 돈 벌어서 애들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땐 그게 그냥 결혼이려니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남편의 외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쯤 됐을 때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저는 40살이었고 큰애가 고등학생, 작은애가 중학생이었죠.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남편의 지갑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왔고 전화기에는 지워지지 않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너졌어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밤새 울고 벽을 치고 남편에게 소리치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남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넌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결국 참았습니다. 그땐 아이들이 어리고 제가 벌어야 했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혼자 남는다는 게,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세상의 손가락질이. 그래서 참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20여 년이 흘렀죠.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딱지가 앉아서 보이지 않게 됐을 뿐이죠. 하지만 언젠가 다시 벗겨질 줄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너지기보다 비어있는 방처럼 쓸쓸했어요. 남편의 옷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가 났고 전화기에는 보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은 너무 보고 싶어요. 어제 만난 게 벌써 그리워. 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날 목욕탕에서 들었던 헌신짝이라는 말이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헌신짝이었구나. 닳고 닳아서 이제는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안 할 거야? 그냥 넘어가. 나도 힘들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후회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되는 거 아닐까?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 카페 앞에서였어요. 남편은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한참 젊어 보였어요. 아마 50대 초반쯤 화사한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사는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말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죠. 이 사람과 48년을 살았구나. 48년 동안 나는 무엇을 받았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흔들어 깨운 건 친구 금화였습니다. 금화는 제 유일한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50년 지기죠. 금화도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화는 저보다 용감했습니다. 남편의 폭언을 10년 참다가 이혼을 선택했거든요. 그날도 금화네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금화가 먼저 물었어요. 정희야,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금화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도 사람이야. 너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더는 그렇게 살지 마. 하지만 나이가 이미 이른인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참고 살 거야?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 거야? 정희야,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그 시간마저 억지로 참으면서 살 거야?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문에 자물쇠가 탁 하고 풀리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큰애 생일이라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어요. 남편의 형제들, 우리 자식들,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북적이는 자리였죠. 저는 늘 그랬듯이 뒤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하고 손주들 밥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정희,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눈치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평생 김밥이나 말던 사람이 뭘 알겠어.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형님, 그렇게까지 말하실 거 없잖아요 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신경도 안 썼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그늘에 숨어서 살아온 제가 그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뭘? 이 결혼, 이 생활, 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아이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남편의 형제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태 씨, 나는 더는 당신의 헌신짝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큰애 민수는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나이 70에 이혼을 하겠다고요? 그래.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려고요? 아빠 없이? 나 혼자도 잘 살았어. 내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민수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중요해. 내 엄마 마음보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은애 은지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구나. 나는 몰랐어.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을 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야.
엄마가 결정한 거라면 나는 엄마 편이야.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러 가는 길, 손이 차게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익숙한 게 편하고 새로운 게 무섭고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법률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분이에요.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고했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어디서 살려고? 돈은? 집은?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희야, 우리 이 나이에 왜 이래? 그냥 참고 살자. 내가 잘못했어. 처음 듣는 사과였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기태 씨,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손자 지우는 12살이에요. 큰애 민수의 아들이죠. 지우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지우야? 할머니 정말 이사가요? 그래.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하고 싶은 거 해요. 저는 할머니 편이야. 아빠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가 웃는 게 더 좋아요. 할머니 예전엔 많이 안 웃었잖아요.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창틀이 있는 작은 방. 햇살이 은은하게 떨리며 들어오는 그 방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방. 처음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숨 쉴 수 있는 곳.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그릇 몇 개, 이불 한 채. 그게 다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금화가 와서 도와줬어요. 정희야, 축하해. 너 이제 자유야. 자유라. 그래,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죠.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세요? 집이 너무 어수선해. 내가 없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건 기태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정희야,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아니요. 그 여자는 이미 떠났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태 씨,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기태 씨도 기태 씨 인생 사세요. 정희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어요. 요즘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봉사를 합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나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있죠. 아이들, 어르신들, 청년들까지 제 만두를 맛있게 먹으며 웃어줄 때면 제 마음도 같이 웃습니다.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어머, 윤 선생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그 말들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참 늦은 봄이지만 그래도 꽃은 피더군요. 늦가을 같은 나이에도 저는 작은 도자기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새긴 글자. 윤정희. 평생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불렸던 이름. 이제는 나라는 존재로 다시 살아가는 이름. 지난 주말 금화와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오랜만에 모래를 맨발로 밟으니 묘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정희야, 후회 안 해? 전혀.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금화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새로운 걸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꽃은 계절보다 마음이 먼저 봄을 맞으면 언제라도 다시 피어난다는 걸, 그리고 늦가을이라도 꽃은 핀다는 걸,